펀드 스트레스 탐리는 주식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AI 대중화에서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고 저는 니콜라스 디바스의 도서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에서 소개한 박스 이론으로 투자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새로운 투자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박스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주가가 일정한 구간에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340달러에서 308달러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이 구간을 박스라고 생각하고 340달러 근처에서 매도하고 308달러 근처에서는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박스 안에서 진동할 때마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최근에 일정 수익을 거두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약 2달간 여러 차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년 전에 쓰여진 책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무용가였는데요. 그는 1950년대 주식 투자로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박스 이론을 개발하고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250만 달러라는 돈을 벌었는데요.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입니다. 저자는 처음에는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감정에 휘둘리면서 많은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식에 대해 공부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월스트리트의 주식 거래장에서 거래를 했는데요. 작은 소식에도 흔들려가며 매매하여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수익을 냈던 원칙에서 벗어나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월스트리트에서 떨어져서 거래를 했습니다. 장이 열리는 동안 그의 주식이 곤두박질 칠 때면 중개인들은 그에게 알리지 못해 안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그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나쁜 소식을 전보로 받았고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원칙대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그가 일정 기간 2732.13달러 수익을 실현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수 금액에서 2달러가량 떨어지면 자동 매도되도록 설정하여 손실을 최소화시켰죠. 물론 손실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5,951.82달러. 하지만 전략적인 손절매로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4,780.31달러의 순수익을 실현하게 되었죠. 펀드 스트레스 탐리는 주식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업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 가격의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이 있고요. 부채를 활용한 투자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올해 주식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2024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약 50년 전에 나스닥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래로 이 지수는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14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지수는 2002년, 2008년, 2022년에 세 차례에 걸쳐 30%가 하락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02년과 2008년의 급격한 하락 이후에 나스닥은 이후 몇 년 동안 연속 랠리를 펼쳤습니다.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나스닥은 연평균 1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2009년과 2010년에는 평균 3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고통스러운 실적을 거둔 나스닥은 2023년 작년에 급격히 반등해서 4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대감이 기술주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올해도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을 비롯해서 많은 주식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1트릴리언 달러 이후 주식 분할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엔비디아가 마지막으로 주식 분할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주식 분할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021년에 주식을 4대1로 분할했었죠. 현재 주가가 $1,000에 근접하면서 또 다른 주식 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지난 금요일 5.55% 시가총액이 128빌리언 달러가 감소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이 하락은 칩 주식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목요일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전망에 실망해서 7%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 1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의 4분기 실적은 월가 추정치와 일치했는데요. 11%가 하락했습니다. 공급 업체들 사이에 칩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칩 제조업체의 성공은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한국의 라이벌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간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국내 증시에서 4.9%가 하락했죠. 최근까지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의 유일한 공급 업체였죠. 그런데 이제는 마이크론과 삼성이 합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현재까지 최대 용량의 고대역폭 메모리 칩인 HBM3E12H를 개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식 엔비디아와 AMD의 대안은 있을까요? 대안으로는 AI 인프라를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칩 메이커들과 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와 같은 서버 제조업체들이 AI 인프라 투자 증가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위탁 제조업체인 플렉스와 자빌, 그리고 광 네트워킹 장비 제조업체인 루멘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AI 순수 플레이어는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처가 대체제라고 말합니다. 올해 초까지 $200였던 SMCI 주가는 3월 현재 $1,140가 되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도 올해 초에 72던 게 3월 현재 $116.25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제프 클라스는 회사가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AI 도입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낸 딥페이크, 나쁜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은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은 AI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와 기술의 눈부신 진화는 투자의 세계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의 파도를 타서 수익을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는 니콜라스 다비스처럼 꾸준한 학습과 감정 조절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멋진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